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의 저자이신 장재영님의 신작 5가지 질문이라는 책인데요.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불안을 덜어줄 12명 철학자의 언어로 답변을 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나는 모든 것이 불안한가? 흔들리는 나의 마음에 관하여. 두 번째 질문은 왜 나는 타인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에 관하여. 세 번째 질문은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삶의 방향과 태도에 관하여. 네 번째 질문은 참고 버티면 언젠가 나아질까? 자기 극복과 성장에 관하여. 다섯 번째 질문은 내면의 불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더 높은 삶과 행복에 관하여. 이렇게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왜 나는 모든 것이 불안한가? 이 질문에 관해서 장자와 니체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질문, 장재영, 출판사는 타인의 취향입니다. 내가 나인지 나비인지 알 수 없다. 자아의 정체성. 과연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을 꾼 것일까?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변화해가는 것을 가리켜 물화라고 말한다. 장자. 장주는 어느 날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자신이 장주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채 홀가분한 마음으로 훨훨 날아다녔다. 그러다 문득 꿈에서 깨어났다. 눈앞에는 다시 인간 장주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과연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주가 된 것일까? 혼란이 밀려왔다. 나는 장주인가? 나비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는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장자는 장자 4편 재물론편에서 이를 물화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물화란 내가 믿고 있는 나와 타인,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흐려져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을 뜻한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장자와 비슷한 혼란을 겪는다. 직장인, 부모, 친구라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맞추며 살아간다. 과거의 성공과 행복했던 기억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특정한 성격이나 기질에 묶어놓는다. 이런 고정된 자아 정체성은 삶의 변화 앞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만든다. 장자가 말한 물화는 바로 이런 단단하고 고정된 자아의 틀을 벗어나는 길이다. 물화는 낡고 익숙한 자아의 굴레를 벗고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하는 삶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고 믿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원, 부모, 친구라는 다양한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수많은 가면과 역할 뒤에 숨겨진 진짜 내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다. 모든 사회적 가면을 벗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마련하자. 그러면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물화는 단지 겉모습을 바꾸거나 새로운 역할을 실험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만든 고정된 자아의 틀을 허물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나에게 부여된 역할을 내려놓고 자신과 마주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며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혼란과 두려움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된다. 깊은 숲속에 들어가 가만히 걸어본 적이 있는가? 아주 잠시만이라도 숨을 천천히 내쉬며 고요함을 느껴보자. 어느 순간 흔들리는 나뭇잎의 떨림이 내 숨결과 하나가 된다. 내가 숨을 쉬는 건지 나무가 흔들리는 건지 구분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바로 그때 내가 단단히 고정된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된다. 내가 오랫동안 믿고 살아왔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내 안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다. 물화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방법 1. 나를 가둔 한계를 의심하라. 나는 원래 뭐뭐한 사람이다 라고 믿었던 익숙한 생각을 매일 한 가지씩 점검해보자. 2. 하루 단 2분만이라도 세상과 단절된 고요 속에서 오직 나 자신과 만나라. 타인의 기대나 역할 없이 존재하는 나를 발견해본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감정과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자. 억지로 무언가를 성취하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라.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강박을 내려놓고 나는 그저 나일 뿐이라는 담담한 태도로 흐름에 나를 맡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느낀 순간을 짧게 기록하라. 그렇게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해보자. 여기까지. 오늘 아침 명상을 하는데 조금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원래 명상을 하다 보면 자꾸 생각에 끌려갑니다. 이 생각에 끌려간다는 게 나의 주의가, 나의 의식이 자꾸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나의 의식이 자꾸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주의, 그 의식을 내 몸에서 느껴지는 진동으로 가져왔어요. 호흡을 들이쉴 때 가장 깊은 곳, 몸에 그곳을 느껴보면 그곳에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 미세한 진동에 집중을 하면, 그것을 알아차리면 순간 생각이 멈춰요. 의식이 이 진동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동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 집중의 강도가 깊어질수록 이 미세한 진동이 점점 온몸으로 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더 커지고 알아차림도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순간 진짜 눈앞에 번쩍이면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요. 저는 분명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진동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경험들에 이끌려가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깜짝 놀란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그 진동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따라 명상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명상은 매일 아침에 하긴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고 제가 명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가장 집중도가 높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책 내용 중에 물화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방법 중 하나로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새롭게 느낀 순간을 짧게 기록해 보라고 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장 읽어볼게요. 고통을 마주할 때 나는 더 단단해진다. 고통의 연금술.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평생 편두통과 안구 통증을 달고 살았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육체적 고통은 그를 외로운 삶으로 몰아넣었지만
니체는 오히려 오랜 병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강건함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 그는 비참한 삶의 한가운데서 고통의 연금술을 발견했다. 니체는 말한다. 단언컨대 고통을 통해 삶을 단련하고 연마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고. 니체는 고통의 위대함을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라는 아포리즘으로 표현했다. 여기서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이란 우리를 존재의 가장자리까지 몰아가는 극한의 시련과 역경, 즉 삶의 한계를 의미한다. 사실 크나큰 고통은 우리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지만 그 경계선에서 삶을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더 높은 존재로 거듭난다. 좌절과 상처가 성장과 변모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깊은 고통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든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에서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온전히 나를 집어삼키는 순간을 겪게 된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해고, 사랑하는 이와의 갑작스런 이별, 예고 없이 찾아온 불치병 같은 극한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좌절한다. 온몸을 휘감는 암울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시간이 약이라 믿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뿐이다. 고통의 이유를 곱씹어 볼수록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피하고 싶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을 껴안고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 막연히 참기만 하면 고통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채 점점 커지다 결국 삶 전체를 무기력하고 피로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커다란 고통은 견디거나 참는다고 해서 저절로 사그라지지 않는다. 반복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것이다. 그러나 나라고 다를까? 나 역시 고통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왜 하필 나인가? 라는 질문이 끝없이 떠오를 뿐이다. 니체의 대답은 확고하다. 오직 끊임없이 고통을 맞이하는 자만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은 이제 다시 질문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고통이 진정한 의미에서 강함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고통을 성장의 힘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은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고통 직면하기, 고통의 의미 부여하기, 다시 일어서기. 1. 고통을 직면하라. 시련을 원망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주보자. 삶의 어두운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할 때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오히려 고통을 정면으로 직시할 때 비로소 의식이 깨어나며 자신을 변화시킬 결단과 힘이 생긴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에게 닥친 좌절과 상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작된다. 2.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시련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깊이 사유하라. 물론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통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3.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라.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털고 일어나야 정작 삶의 중요한 다음 장면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 속에서 얻은 통찰과
깨달음을 발판 삼아 더 높은 차원의 목표로 도약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있다. 불길을 통과한 강철이 더 강해지듯 고통을 거친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죠.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말하듯이 다 자기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직면하면 정말로 고통스러운가, 정말로 괴로운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않지만 대부분의 괴로움은 괴롭기로 선택한 결과일 때가 많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나갈 때마다 쓰레기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담배꽁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눈이 찌푸려지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괴롭습니다. 그렇게 매일 지나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곳을 제가 청소를 해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매주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청소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더 이상 괴롭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뭔가 뿌듯하고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화가 나고 괴로웠던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보고 그냥 지나다닐 때는 괴로웠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쓰레기들을 직면하고 행동했을 때 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매일 제가 치우는 것도 아니지만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해봄으로써 그 원인이 바깥에 있는 건지 내 안에 있는 건지 둘 다 있는 건지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